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언젠가 정직원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지난주부터 네. 이 녹화가 계속 기다려져요. 오, 이 막판에 이 신 MC 우리 모의 면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이 아,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그거 옆에서 보는 게 정말 꿀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면접 때 당황하지 않으셔야겠죠. 네, 저같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딱딱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민철이 당황하는 건 재밌는데 여러분들 당황하는 건 슬픕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가 네. 그건 재미가 없죠.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는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0월 특집 2019 하반기 공채. 따단. 면접 어디까지 준비했니? 오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좀 더 해요 면접. 재밌는데. 아니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재밌는데 이거. 자, 오늘도 다스베이더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 면접 탈락의 쓴맛을 경험해본 친구들을 다시 초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떤 친구인지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도착했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름 정규식, 그리고 학력은 해외 동남아 소재 대학 졸업. 저 이분 기억나요? 저 완전히 기억나요. 네, 저는 네. 이분 기억나요. 그리고 나이, 사와디캅. 네, 나이도 31살. 네, 그래서 이분은 잘 기억나고요. 지원 기업은 지난 하반기 한화생명 글로벌 신규 사업 직무 자소서 광탈하셨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시중은행 혹은 금융계 글로벌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이사항은 2017년부터 다수의 서류 광탈을 경험했고요. 취업 시 해외 대학과 장교 출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장교 전역 그리고 지난 방송 당시 외국어 상담원 알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 우리은행 1차 면접에 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고요. 정규식 씨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저도 네. 기억납니다. 네, 그 음식 박람회에서 김 홍보했어요. 김. 맞아요. 네, 이 친구 김 홍보했고. 거기에서는 김을 간식으로 네. 먹는다. 그렇죠. 스낵으로 먹는데 네. 이거 밥이랑 밥에 싸서 네. 먹는 걸 가르쳐줬다.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태국의 이제 문익점 선생님 같은 분이죠, 이 친구가. 근데 우리가 그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은 사실 해외 유학파고 그리고 장교 출신이다. 그쵸. 이런 점들이 저는 취업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극복해야 할 하나의 핸디캡으로 작용한다는 게 되게 의외였던 기억이 있어요. 네. 먼저 하반기 금융업계 채용은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한 700~800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메이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시중은행이 약 한 2,000명대 초반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채용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금융업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채용 규모가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좀 채용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우리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숫자만 듣고는 그래도 꽤 많이 채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워낙에 지원자분들이 많으시겠죠. 그쵸. 네. 근데 금융업계는 제가 알기로 공기업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분야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일단은 금융계에 종사한다라는 그 전문성, 그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문상경계 여성 지원자분들은 사실은 일반 사기업에 지원할 때 아무래도 그 남학생들보다는 다소 이제 여러 직무에서 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좀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금융권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지원자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실제로도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이유로 이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좀 상대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연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입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준비생들이 이제 금융 쪽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학생의 우리은행 자소서. 아, 지난번에 또 자소서로 탈락했는데 오늘 또 주식 학생의 합격 자소서를 더 보게 되네요. 네. 네. 어떤 문항들이 있었나요? 상반기에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역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꿈과 이를 위한 단기 계획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행원으로서 얼마나 우리 은행에서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입사했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좀 삼을 수 있느냐 등등 해서 로열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특히 이제 은행 중에서도 우리은행을 선택한 자기만의 기준과 우리은행의 이제 그 기준에 부합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시고요. 입행 후 계획 같은 것들은 대부분 뭐 학습하겠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그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 최근 보도된 금융경제 사회 이슈 중 지원 부분과 관련된 주제 선택 그리고 본인의 견해를 기술해라. 그만큼 이제 말 그대로 대외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은행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이게 복붙이 안 되거든요. 복사하기 네. 붙여넣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은 아니라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너무 일반적인 팩트를 나열하기보다도 본인이 그 이슈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3번은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해 필수 역량 갖추기 노력인데 이건 뭐 단골 질문이죠. 행원으로서 준비된 직무 역량과 업무를 잘해낼 수 있는 공통 역량, 기반 역량에 대한 그런 직업기초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소통과 협업, 특히 협업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유형이 좀 변형됐어요. 협업 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팀워크 경험 얘기해라가 아니라 그 팀워크 내에서도 세부적인 상황을 주었으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협업 시에는 무조건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여하고자 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오냐 그런 부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은요, 그 정치나 경제 같은 사회 현안이랑 관련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시사 이슈에 밝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다른 질문들은 좀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 학생의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또 오늘 착착착착착착 될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래도 합격한 자소서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저번에 김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되진 않겠죠? 오늘 김 얘기 안 나오네. 이 모든 건 어쨌든 취준생 여러분들의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언짢아 마시고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자소서 3번 항목이고요.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역량과 그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기술하라입니다. 네, 김 얘기하면 되겠는데? 안 되나? 그럼 강쌤 한번 시작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 김 얘기는 아니네요. 네. 영어도 보이고. 영어가 김이 없어. 글로벌 직무도 금융 환경이나 금융의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서 고객 요구를 구현하는 개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IT 기술이 이해가 필수적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라든지 그 전문 역량에 대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게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그럼 이게 핵심 역량이냐? 이 역량이 과연 지원하는 글로벌 직무의 가장 핵심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상으로는 한 2순위, 3순위는 되겠지만 1순위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어쨌든 이 역량을 잘 증명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역량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IT를 전공했고 IBM 솔루션 딜리버리 아마 이 친구 그때 태국에서 아마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턴이나 정보통신 장교를 수행하면서 정보통신 지식과 실무자의 의사소통을 발전시켜왔다. 자, 발전시켜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발전시킨 거냐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느냐 성과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노력한 건 알겠지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인턴 수행 당시에 초기 클라우드에 기반한 금융 기업용 서버를 모니터링했고 상태 신규 서비스 안정화 점검이 업무였다. 신규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이 즉각적으로 구현 피드백되는 효율화된 금융 IT 환경을 경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거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분들이 약간 이 부분, 특히 자기의 역량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쌓았다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이 정도는 역량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백도 씨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MC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많이 했다라는 게 잘한다라는 거야, 이거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곳에서 MC도 했지만 어떤 한 곳에서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내가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이 정도 기간 한 거 보니까 나름 못하지는 않았나 보다,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증명하는 단계에서 경로는 제시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시는 게 전 이 자소서를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식 학생이 탈락의 쓴맛을 본 면접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은행의 면접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원래 은행 쪽의 면접이 향후에 입사했을 때 고객을 또 응대해야 되고 아무래도 다양한 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접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규식 학생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받았던 질문들을 몇 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느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가계대출 총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은행원으로서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 해결하겠나. 즉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업계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요구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 금리 경우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파생 상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독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단골 질문으로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조직에도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녹여내서 조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얘기해봐라.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혹은 은행원이 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팔고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나? 보완할 점은 뭐냐? 이거 맨날 단골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 키워드 3개를 꼽아봐라.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한 질문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의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향후에 복잡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것도 쉽게 우리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등등등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겠죠. 딱 문항들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냥 그 시사, 사회 현안 이런 문제들 연결돼 있는 게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식 학생은 또 이번에 어떤 문제들을 받았는지, 어디서 고전을 했는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사와디캅으로 받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면 너무 아쉬운데. 아쉽습니다. 지금 뭔가 다른 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무래도 이런 면접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궁금해지긴 해요. 한번 저희가 대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질문에 대해서. 네.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보고 이제 강쌤이 저희의 대답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이제 보시는 다스베이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렇게 대답하면 조금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모의로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그렇게 해볼게요.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4번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키워드 3개를 꼽아봐라. 자, 이거는 은행원으로서 지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스베이더에 지원한다 생각해 주세요. 자, PD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출연료. 꿈, 꿈,
경제, 경제? 네, 네. 그리고 자아실현. 아. 거의 망한 분위기죠. 탈락 가게죠 이거. 대화 끝나셨나요? 더 아닙니다. 네. 설명하시- 네. 꿈이라는 키워드는 일단 제가 어떤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싶다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스베이더에 와서 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꿈을 이루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라는 키워드를 또 선택을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이거는 모든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 꿈과 경제적인 것들 이제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두 가지 측면이요.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해결하면서 제 자아까지 실현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아실현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유영 학생 기억나세요? 네, 말이 너무 많죠? 말이 좀 길어진다. 네. 면접까지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랩하듯이 좀 빨리 해봤는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네. 아, 앞에서 흥미를 잃었는데 네. 말까지 길게 하니까 아유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쌤이 면접장에서 말 길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알았어요. 제가 전과자가 돼버렸네요. 근데 저의 평가는 네. 처음에 정말 허접한 키워드를 던진 것 치고는 잘했다. 네. 네, 지금 얼굴이 뜨거워지고 말하면서 얼굴 근육이 떨려요 막. 일단은 뭐 뒤에 얘기 잘하신 꿈을 거는 뻔했어요. 방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있잖아요. 다 개인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 경제, 자아실현 다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한 부분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키워드 셋 중에서 하나는 타인과 관계된 부분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를 고려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두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아까 꿈, 경제, 자아실현 끝처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원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변화하는 금융상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고객이 나보다 더 그거에 대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내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돈을 맡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그런 걸 이겨내셔야 되는데 뒷부분은 스스로도 잘했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은 미리미리 또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역시 숙성된 전문가의 코멘트는 네. 어느 하나 빼먹을 게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이제 쉬어가는 코너 하나 갈게요. 네, 백수의 랭킹입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면접하는 동안 이거 되게 쏠쏠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 면접 특집 끝나고도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오늘은 취준생들이 기업에게 바라는 점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좀 해줘라. 좀 이것만 해줘도 내가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 베스트 3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탈락 사유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탈락 사유 피드백. 네, 네. 두 번째, 서류 전형 최소화. 이것저것 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줘라.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스펙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확실하게 지금 당장의 능력만으로 승부를 했으면 예, 좋겠다. 음. 세 번째, 채용 전형별로 준비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뭐 인적성 같은 경우도 네. 뭐 어떤 출제 범위가 나오는지 네. 그리고 뭐 면접에서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은데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알려주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다른 것들보다 기업이 탈락 사유를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제일 궁금해요. 네. 이거 진짜 힘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하게 되면 합격자 평균, 지원자 평균, 그 다음에 본인의 점수가 실제로 피드백이 가고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롯데가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원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항의,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다 보면은 기업의 그런 평가 기준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뭐랄까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스터디라든지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력이라든지 학교 경영개발센터에서 합격했던 분들의 어떠한 스펙을 서로 비교해 본다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0월 특집 면접 어디까지 준비했니? 지금 마지막 시간, 마지막 코너만 남았죠. 우리 신민철 MC의 코너지만 신민철 MC는 행복하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네. 신 MC의 모의 면접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신 MC를 통해서 실제 면접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좀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쌤 어디 한번 문제 주시죠. 여기 대본에 나와 있는 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건 이렇게 항상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게 안 나오는 게 면접이거든.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스베이더가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에게 생각할 시간 잠시만 주시겠습니까, 면접관님?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스베이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프로그램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M본부의 무한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굉장히 시청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코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취준생들과의 전화 연결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준생들 여러분께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취준생 여러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같이 방송을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더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벤치마킹을 해야 될 프로그램으로 M본부의 무한도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방금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를 적용하다 보면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네. 우리 신 M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을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보완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걸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면서 저희들에게 취준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나 코멘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준생한테 도네이션을 받는다?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게 좋을 테니까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줬던 거는 촬영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수익 활동도 좀 해야 제 꿈도 이룰 수 있게 이런 거 보였는데 녹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거 이제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건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으니까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자, 그거는 집에 가면 항상 생각나면서 이불킥을 하는 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공감대인데 아니요,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다스베이더라는 프로그램의 경제적인 그 측면을 생각해서 도네이션을 받자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제 개인의 영달보다는 이런 게 이제 취준생의 합리화 작업인데 이제 합리화 작업이 더 지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되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며칠을 잠을 못 자 밤에. 근데 어쨌든 좋아요.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다스베이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그걸 대비해 봤을 때 이제 말 그대로 그 무한도전의 이러한 측면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무한도전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예능도 어느 정도 있지만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것들을 좀 다르게 적용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단순하게 얘네가 잘하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포맷을 좀 더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좀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예능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의도를 벗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집에 가가지고 나 되게 대답 잘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저 아까 첫 번째 질문 되게 대답 잘했다고 혼자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거랑 평가 결과에 부합되는 말을 잘한 거랑은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면접이라는 거는 긴장된 상태에서 그 명확하게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죠. 뭐 역시 또 우리 신M 씨의 그 뭐랄까 상황 대처 능력으로 잘 헤쳐 나갔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우리 신M 씨를 아마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선이 대부분 아래로 향하거든요. 그게 이미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걸 콘텐츠 외적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어쨌든 이 모의 면접이 정말 너덜너덜해지셨어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취준생들 여러분이 면접장에 가면 얼마나 압박을 받을지를 이렇게 잠시나마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면접을 잘 본다라는 건 사실은 얼마나 살아오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이야기하고 또 잘 듣느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면 사실 면접도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실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를 줄이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또 다음 질문을 이어갈지 그 페이스를 유지할지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2019년 하반기 채용 면접을 위한 각종 정보들로 가득 채워진 다스베이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사회 현안과 시사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관성이 있고 또 나의 면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찾아내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능력을 좀 갖추어야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면접에서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그 자소서 질문 등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인재상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창의성이나 도전을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사실은 소통과 협업이라는 인재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직무, 전 회사 공통으로 본인이 조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인과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어떻게 잘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소서 항목이나 그런 면접 질문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답변하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건 면접이건 이렇게 준비하라. 어떻게? 다스베이더를 보라.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